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법무법인 vs 법률사무소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가 어떻게 있고 어디에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은지, 각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건을 맡길 경우에 법무법인이 있고 법률사무소가 있고 또 법무법인 유한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디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김태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 변호사고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42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실제 명동에 있는 건물도 중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경력은 10년 정도 됐고요.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은 일단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죠. 이 법인사업자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법인 등기가 있는 거고 구성원 변호사가 있고 소속 변호사가 있고 구성원 변호사 중에 한 분은 다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2분은 이제 막 로스쿨이나 이런 데 졸업을 하셔서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구성원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있는데요. 법무법인을 하려다 보니까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으로 해야 사건 수임이 조금 잘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사건을 더 잘한다거나 규모가 더 커서 사건을 더 퀄리티 있게 한다거나 그러지가 않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법인이라고 하면은 회사 같은 법무법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 안 하고 법무법인으로 약간 무리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의 변호사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신참 변호사들을 이제 잘 꼬드겨서 구성원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소속 변호사, 직원 변호사인데 이런 변호사들을 꼬셔서 구성원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한 책임.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아니면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이 법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무한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가 이제 막 연수원이나 로스쿨 나와가지고 취업을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오너가 구성원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럴 경우에 보통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못 모르고 구성원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법인이 무너지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밀린 상황에서 이 구성원 변호사에게 무한 책임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의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 변호사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했는데 법적 관계 안정성 이런 것들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한 책임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영상을 신입 변호사들,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변호사들이 보시고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성원 등기를 원한다 하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에서 또 광고를 이렇게 하죠. 3명이 팀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변호사가 돼서 사건을 진행해보거나 글을 쓰다 보면은 이 3명이나 다수가 팀이 돼서 하나의 사건을 하거나 어떤 글을 쓴다는 거. 왜냐하면 소송도 결국은 서면을 쓰는 거거든요. 글을 쓰는 거고 자료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3명이 팀을 짜서 함께 회의해서 같이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무법인이 우리 법인은 3명이 한 팀이 돼서 사건을 진행한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 10년 이상 해보면서 느낀 경험상 이 3명이 또 그 이상이 팀을 짜서 사건 하나를 제대로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나머지들은 그냥 서포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법원도 합의부 재판이 있죠. 3명이 재판이 있는데 반드시 주심 판사
판사님이 계십니다. 주심 판사가 거의 전적으로 하고 나머지 판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입장이지 3명이 한 팀을 한다? 이게 이제 수임료를 결론적으로 수임료를 더 많이 받거나 사건을 더 퀄리티 있게 진행한다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과장 광고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끔 법무법인인데 별산제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름만 법인이고 각자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 방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임대인 같은 대표 변호사에게 방세 한 달에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내고, 그리고 법무법인 소속에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이름도 올라가 있고 영업이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별산제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개인 사업자죠. 법률사무소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법무법인 어디 누구 변호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법인이라고 해야 사건 수임이 좀 잘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법무법인이라고 해야 수임료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 법무법인에 별산제다 이런 여기에 계신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맡길 경우에 그냥 개인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법무법인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무법인에 대한 또 약간 문제가 뭐냐면 수임료가 법률사무소에 비해서 비쌉니다. 좀 많이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또 변호사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그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의뢰인의 사건을 같이 들여다보고 힘을 합쳐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건이 산으로 갑니다. 변호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의 퀄리티 관점에서 보면 수임료가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법무법인은 수임료가 더 비싸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무법인의 유지비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왜냐면 같은 옷을 사더라도 백화점에 사면 더 비싼 경우가 있죠. 왜냐면 백화점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그 가격이 물건 가격에 포함되는 겁니다. 법무법인도 비슷합니다. 법무법인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명 이상의 변호사님이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나가요. 개인 법률사무소에 비해서. 그럼 그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결국은 사건을 많이 수임하거나 아니면 수임료를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하는 변호사들은 그에 걸맞는 변호사들을 배정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잘할 줄 알고 대한민국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비싼 돈을 주고 사건을 맡겼는데 그 사건의 변호사가 7번 그 이상 바뀌는 경우가 제가 봤어요. 이렇게 변호사가 바뀌게 되면 의뢰인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바뀌면 변호사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산으로 갑니다. 의뢰인은 이 사람이랑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랑 얘기했다가 이 A 변호사한테 사건 한참 설명해놨더니 B 변호사로 바뀌고 몇 달 있다가 또 설명해놨더니 몇 달 있다가 C 변호사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의뢰인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지쳐서 결국은 법무법인 말고 그냥 개인 변호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기면 여러분들 서면에 도장이 5개, 6개 변호사들 이름이 들어가고 도장이 5개, 6개 찍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뭔가 심리적으로 든든하고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 변호사들이 다 이 사건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변호사님이 그 사건을 관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변호사님들한테 그 사건 물어봐 본들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을 대가로 수임료를 더 비싸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법인이라고 해서 사건을 맡겨놨고 또 전관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그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겨놨는데 정작 내가 필요하거나 내가 또 변호사님한테 설명해 주고 싶거나 전달하고 싶을 때 그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 돼요. 항상 재판에 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항상 이 법인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님 그 법인 변호사한테 수임료 비싸게 주고 맡겼는데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연락이 안 된대요. 만나주지도 않고 항상 바쁘다고 그러고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래도 수백만 원 돈을 주고 아니면 몇천만 원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기는데 그 변호사와 내가 잘 연락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법무법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법무법인에 대해서 단점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법무법인하고 법률사무소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법무법인이 더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데 수임료는 거의 몇 배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법률사무소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그냥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법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변호사냐, 아니면 그냥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변호사냐, 이거는 의뢰인 입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소재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낫죠. 단연코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이죠. 엄밀히 따지면 법률사무소인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김앤장 법무법인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김앤장 워낙 크고 글로벌한 사건도 많이 하고 정말 굵직한 사건 많이 하기 때문에 김앤장이 법무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큰 김앤장도 법률사무소입니다. 이것만 봐도 법률사무소하고 법무법인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관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계약을 해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계약을 하지 않잖아요. 대표가 계약을 하고 대표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 변호사한테 사건을 처리하도록 맡긴다 하더라도 계약은 대표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대표가 끝까지 책임지고, 혹시나 고용 변호사가 나간다고 치더라도 대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끝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면 당연히 책임관계가 애매한 법무법인보다도 개인사업자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무법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그만두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또 같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개인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변경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해야지,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돈을 돌려주거나 진짜 부득이한 사유로 변호사를 바꾼다 하면 그냥 다른 변호사한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변경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사무실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 변호사가 3명 있을 필요도 없고 사무실도 크게 있을 필요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법무법인보다 적고, 그렇게 되면 고정비가 적기 때문에 수임료도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들 크게 광고 많이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광고비가 한 달에 몇 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도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한 달에 몇 억 들어가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결국은 의뢰인들한테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대표 변호사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덩치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커 보여도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에 의뢰인들 분들이 수임료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에 맡기는 게 좋냐? 법무법인보다는 법률사무소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오셨던 의뢰인분들도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다시는 자기가 법무법인에 사건을 안 맡기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무법인의 단점을 다 저는 이 의뢰인분들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 결국은 변호사가 바뀌는지 이게 중요하죠. 내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가 직원 변호사였는데 그만뒀다고 해서 또 바뀌고 신입 변호사로 바뀌고 이러면 내 사건 제대로 처리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은 보통 대표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이제 일을 처리할 때는 소속 변호사, 어소 변호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표 변호사한테 따지거나 물어보거나 할 때면 대표 변호사는 연락이 안 되거나 사건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들은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시는 경우가 제일 좋고, 아니면 적어도 그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를 하는지, 어소 변호사한테 시킨다 하더라도 그 어소 변호사를 관리 감독을 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에 확답을 받고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은 법무법인하고 법률사무소하고 차이가 없어요. 법무법인이 그런 단점이 있지만 법무법인도 책임 소재 명확하게 하고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처리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뢰인분들이나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뭐냐면 막연하게 그냥 법무법인이 크고 좋고 당연히 수임료가 비싸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절대로 그에 걸맞는 퀄리티가 아니다. 퀄리티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똑같고 오히려 법무법인보다 법률사무소가 이 사건의 퀄리티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게 법무법인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그 많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회의실이 삐까뻔쩍 하다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데다가 몇천만 원 수임료 주고 맡기지 마시고 실속 있게 여러분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잘 알아보셔서 사건을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